야, 내가 만든 이 DK 덱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간 보드만 해도 이 누크박스 4년 전에 나왔을 당시에 $400짜리였는데, 야, i5 8259U CPU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거 정말 최강이었는데, 스팀덱보다도 성능도 높고 그랬는데, 이제는 AMD 6800U가 나와서 무겁고 볼품없는 UMPC가 되어버렸네. 아, UMPC가 아니었지, UHPC였지. 헤비. 야, 그런데 이제 스팀덱이 정발이 돼서 $399. 이야, 이건 정말 이 박스 값도 안 되는 가격인데, 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기기인데, 이건 정말, 이건 뭐 안 살 수가 없지. 무조건 사야 돼, 이건. 야,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 이건. 그래, 구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세상에 손해보고 파는 사장님이 있다고 하네요. 밸브라는 회사의 스팀덱입니다. 정말 이 가격에는 나올 수 없는 기기인데, 뭐 저처럼 자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가격에는 나올 수 없는 기기가 바로 이 스팀덱입니다. 자, 뭐 다른 UMPC에 비해서 정말 거대하긴 하네요. 제가 만들었던 이 10인치 UHPC도 정말 크고 무거웠는데, 이 제품에 비하면 가볍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기기들에 비하면 정말 무겁죠. 이 제가 만든 DK 덱이 스팀덱보다는 뭐 물론 약간 더 성능은 앞서지만, 이제는 6800U CPU가 들어간 다른 제조사들의 제품들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성능이 되어버렸죠. 뭐 물론 손해보고 파는 제품이지만, 한 기업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니까 파는 거겠죠. 스팀 게임을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이 제품을 내놨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퀄리티라든가 무게, 크기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바로 이 스팀덱입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게 나온 제품 $399. 정말 그야말로 안 살 수가 없는 제품이죠. 가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 스팀덱의 장점을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스팀덱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스팀덱이 없는데 살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게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조작감 같은 거는 뭐 물론 십자키는 조금 불편합니다. 다른 것들, 또 아날로그 스틱이 갈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키도 많고, 네, 와, 여기 뒤에 이렇게 이런 키 있는 제품, 네, 그리고 생각보다 발열도 적고, 네, 아무튼 정말 잘 만든 제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켜서 스팀 O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도 상당히 좋고 정말 게임할 맛 나는 그런 기기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스팀 게임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게임하는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픽 세팅을 보시면 높은 세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음을 대부분으로 놓고, 이 정도 세팅으로 놓고 하면 부드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물론 다른 6800U가 들어간 UMPC들하고 비교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제품의 장점은 TDP 15W로 다른 UMPC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프레임은 한 49, 50프레임 정도. 게임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쳐 같은 AAA 게임들도 옵션을 어느 정도만 조절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말이죠. 네. 자, 뭐 물론 이렇게 스팀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팀덱이 나온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유저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던가
엑스박스 리모트 플레이 이런 것들도 이 홈 화면에 앱을 설치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에픽 스토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PS5 리모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뮤덱이라는 그런 프론트엔드를 사용을 하면 이 스팀덱을 그야말로 에뮬레이션 게임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들은 조금 방법이 번거롭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세팅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그래서 지쳐가지고 게임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 스팀 OS 내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에뮤덱 외에도 바토세라라는 그런 프론트엔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마이크로 SD에 설치를 해서 용량 걱정 없이 이 마이크로 SD 이 512기가 같은데 에뮬레이션 게임들을 넣어서 SD 카드로 부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산 이 모델 64기가 eMMC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사실 저는 지금 NVMe SSD로 교체를 했습니다. 512GB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 제품에 비해서 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2기가 NVMe SSD는 10만원 내외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1테라 구매하셔도 되고 저같이 게임을 몇 가지만 설치해 놓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12기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10만원만 추가하면 3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윈도우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여기에 엑스박스 리모트라든가 에픽 스토어 이런 거 설치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윈도우에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뮬레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돌핀 에뮬레이터, 세뮤 에뮬레이터 이런 거 그냥 윈도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는 어떻게 보면 필수 설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SSD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용량이 높은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설치를 위해서 데스크탑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OS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리눅스 기반입니다. 여기에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게이밍 모드로 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런처처럼 그냥 화면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들어있던 64GB의 eMMC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이즈의 NVMe SSD 512기가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2230 사이즈의 NVMe SSD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직구나 타오바오 이런 데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스팀덱 SSD로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또 이 분해하는 것도 다 잘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분해해서 SSD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받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신 다음에 양품인 경우에 이것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걸 교체하면은 AS가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까지 거절됐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여는 것만 좀 어려운데, 요 부분 여는 것만 어려운데 여기 아주 세게 밀어 넣으시면 열립니다. SSD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스팀OS를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냥 스팀OS를 재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파티션 매니저. 자, 이렇게 파티션 매니저에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512기가 SSD가 있는데 밑에 홈 266기가 이렇게 윈도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신이 윈도우를 얼마큼 쓸 것인가 생각을 하셔서 분할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방법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티션 나누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파티션 나눈 다음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설치하는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구매하고 나시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윈도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스팀OS 설치하고, 그리고 파티션 매니저에 들어가서 파티션 나누고, 나눈 그 부분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 이제 듀얼 부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윈도우로 들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스팀OS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살펴보고 PS5 리모트를 해볼 텐데, PS5 리모트는 치아키라는 앱을 사용을 합니다. 치아키4 덱이라는 GitHub에 들어가셔서 인스톨레이션 세션, 여기서 이 명령어 이것만 복사해서 콘솔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PSN 어카운트 아이디를 알아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링크해 놓은 데에 들어가서 PS5 유저네임을 넣으면 거기에서 어카운트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알아낸 다음에 치아키포 덱을 실행을 해주면, 네, 이렇게 자신의 PS5 R2키 더블 클릭해 주시고 ES 누르면 이렇게 PS5가 켜지는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PS5 리모트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키포 덱의 경우도 약간 설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치아키포 덱이 아쉬운 점은 외부에서 할 수 없고 같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PS5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조만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스크탑 모드로 들어와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Add to Steam 이걸 눌러주시고 다시 게임 모드로 돌아가면 이렇게 치아키포 덱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면 편리하죠. 이렇게 PS5 리모트까지 해봤고, 이제 듀얼 부팅이 되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팅할 때 볼륨 다운키와 전원키를 같이 누르면 부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REFIND라는 이것을 설치해주면은 간단하게 듀얼 부팅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 명령어들을 한 줄 한 줄 복사해서 콘솔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한 줄씩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전에 유저에 들어가서 유저 네임과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명령어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스팀OS와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입력이 없으면 스팀OS로 부팅이 되고, 이 트랙패드를 한번 조작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R2키를 눌러서 윈도우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이기 때문에 PC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자, 스팀덱 독, 정품 독의 경우에는 149,000원인데 야, 정말 비쌉니다. 이 알리에서 파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3만원대,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뒷면에 보시면 좀 더 빠른 사용을 위해서 유선 랜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HDMI 그리고 USB 단자 2개, 저도 빠른 사용을 위해서 유선 랜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집에서 PC를 켜서 하는 게 보통 웹서핑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보는 거, 그 정도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 PC를 켜고 있으면 아이들 시에도 소모 전력이 100W 이상이 나오죠. 100에서 200W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45W짜리 PD 충전기만 사용을 하면 간단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력도 아낄 수 있고, 물론 PC 사용을 안 하고 대신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노트북이 없이 메인 PC만 사용한다, 그런데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노트북 대용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구매하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라이팅이 나오면서 저렴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HDMI까지 연결을 해서 모니터로 부팅을 하고 PC처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팀덱 화면 끄고 모니터만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사용하다 보면 스팀OS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듀얼 부팅이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듀얼 부팅이 아직 정식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싹 날아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플러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켜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트 프롬 파일 눌러주시고, 여기 첫 번째 EFI, SteamOS, 여기 보시면 이렇게 SteamCL EFI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SteamOS로 부팅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콘솔에 듀얼 부팅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스팀덱 윈도우즈 11 드라이버 검색하시면, 여기 스팀덱 윈도우 리소스 여기 들어가셔서 이 드라이버들을 다 설치해주면 APU 드라이버, 와이파이 드라이버, 블루투스, SD카드 리더, 그리고 오디오까지 설치를 다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윈도우를 설치하면 제 성능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리뷰어들이 리뷰한 바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게임이나 앱은 윈도우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까지 설치해주고 나면 이 스팀덱 윈도우에서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 이 4가지 앱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바로 스팀덱 툴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팀덱 툴즈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릴리즈, 여기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업 EXE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4종류의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워 컨트롤, 여기서 보시면 TDP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TDP는 저의 경우는 지금 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5W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시에 이 프로그램들 다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엑스박스 360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에뮬레이터들을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든가 에픽 스토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팬 컨트롤, 팬을 디폴트로 해놓으면 상당히 팬 소음이 심하게 됩니다. 스팀OS로 놓게 되면 적당히 원래 스팀OS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팬 회전수가 조절이 됩니다. OSD를 보여주는 것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에서 여러가지 것들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인 PC가 있지만 PC를 켜서 맨날 하는 것이 웹서핑, 유튜브, 넷플릭스다, 그런 경우에 이 스팀덱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를 4K 모니터로 한번 바꿔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K 모니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유튜브 한번 4K 60프레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K 해상도로 놓고, 네, 조금의 끊김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플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의 경우는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진을 정리 중인데 온통 반가운 네, 4K로는 플레이가 안 되고 1080p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제가 몇 개 플레이를 해봤는데 4K로는 플레이가 안 되고 1080p로만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 스팀덱에서 넷플릭스 정말 잘 되네. 저 전부터 보고 싶었던 거 하나 봐야 되겠는데, 삼촌, 이세계 삼촌, 회차 정보 알림 받기. 야, 이게 언제 나온 건데 이게 아직도 나오질 않았어. 이게 야, 이거 너무한데. 저거 보고 싶었는데.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자, 그래, 이 익스프레스 VPN을 실행하고 일본으로 놓고 지역을 일본 시부야, 그리고 연결,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자, 연결됨,
그래. 그러면 다시 넷플릭스 닫고 다시 그래. 야, 일본에서도 더 글로리가 1등이네. 자, 그래. 그러면 삼촌. 이세계 삼촌 나왔다. 네, 이렇게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 위치를 94개국 중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바꿔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만 나오는 이세계 삼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최고 수준의 암호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최상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저가형 무료 VPN과는 달리 최고 수준의 서버를 통해 최상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pressvpn.com DIY-DRK에 방문하시면 12개월 결제 시 3개월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익스프레스VPN을 사용해 안전하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잦은 분들은 반대로 스포츠 중계와 같이 해외에서 차단되는 서비스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말이죠. 해외에 계실 때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우리 흥에 골 넣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흥민아, 힘 좀 내라. 네, 이제 1080p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가입하신 분들도 스팀덱 하나면 게임 패스도 아주 원활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상도 1080p에 그래픽 다 낮음으로 놓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낮은 그래픽이지만 간단하게 게임하기에는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스박스가 없어도 헤일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모니터가 아닌 스팀덱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게임 패스에 있는 피파 2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3을 PS5로만 가지고 있어서 23을 해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2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게임 설정 1280에 800 그리고 렌더링 자동 그리고 60프레임 고정으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It is a fixture rich in history, but only in recent times has the drama unfolded at this venue,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Derek Ray in the commentary position. Stuart Robson is next to me. Stuart, you know this victory. Bentancur. Dejan Kulusevski. Now Harry Kane. In with a chance. And he really tried to connect with it. And the ball back with Spurs now. He's got space. Could take the lead. There it is! The opening goal of the derby falls for Spurs. What an atmosphere in here. Electric. This is a very tidy finish, as you can see. He's under so much pressure, but his strength just allows him to hit through the ball cleanly. It's an excellent goal. 피파의 경우는 정말 플레이가 원활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까지 해봤고 이제 에픽 게임 런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받으셨죠? 데스 스트랜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에픽 게임즈 게임을 마이크로 SD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딩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TB SSD 살걸. 로딩은 느려도 게임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렉이나 끊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에픽게임즈까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이 에뮬레이터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윈도우라면 이렇게 에뮬레이터들을 받기도 쉽고, 설정도 쉽기 때문에, 뭐, 에뮤덱 이런 것들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먼저.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들, PS2, 돌핀, 세뮤, PS3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defeating Ares, Kratos, the once mortal. Athena! You will suffer for this! Don't let him open the door! 네, 갓오브 2의 경우에는 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44프레임까지 떨어집니다. 이 PS2 에뮬레이터의 경우에는 벌칸 드라이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약간 40 중반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상위 에뮬레이터들의 경우에는 벌칸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네, 게임 큐브의 경우에도 30프레임 최대 프레임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어디 몸 좀 풀어볼까? Fight! 위유의 경우에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구동이 됩니다. Afterburner climax. Select aircraft. Strike Eagle. Get ready. Keep within 48 hours. All missions resume their launch. Saber 5, hold by. Good luck. Saber 5, all pilots inbound. Engage. 2, 3. 12 o'clock high. There's Tiger 2. Heads up. 3, 2, 1. Go.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o'clock high. Tiger 5, 4, 3, 2, 1. Engage. 2, 3. 12
네, PS3의 경우에는 뭐 이 애프터버너 클라이맥스는 잘 돌아가는데 뭐 그 외에 좀 사양이 필요한 게임의 경우에는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사양 에뮬레이터들까지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팀덱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팀덱 자체로만 해도 에뮬레이터들이나 여러가지 프론트엔드도 설치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윈도우를 설치하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팀덱을 구매해야 될까 말까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